나도 당연히 아파트가 좋죠. 근데 생각보다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를 싸게 사기는 쉽진 않다고 생각을, 내가 말로 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입찰을 3번 해보니까 네, 쉽진 않더라고요, 그게. 어, 그 다른 사례들을 또 복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100%대 받은 것도 있긴 한데 근래 받아지는 건 대부분 130, 140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올해 초에 입찰할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제가 가진 자금으로는 그때 당시엔 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맞아.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아파트를 다른 것도 입찰을 좀 했었잖아요. 그때. 수원에 있는 것도 입찰했었고 평택에 있는 거 한번 입찰했었고 의정부에 있는 거 입찰했었고. 그러면 그 세 개, 청약 그리고 지방이라든가 뭐 수도권 아파트를 네. 생각했었고, 근데 마지막에는 서울의 빌라를 또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청약을 일단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청약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아파트,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컨셉 잡고 반지하, 그 다음에 그렇지. 반지하를 한다는 건 내가 거주라기보다 아예 투자로. 그렇죠. 그건 확실한 가는 컨셉을 거고. 잡는 거니까. 아파트 아파트같이 자금 융통이니까 유동성 전환이 빠르진 않잖아요, 반지하가. 그렇죠.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그렇죠. 그걸 하려면 정말 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월세에 현금 흐름에 투자한다는 건 확실한 컨셉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민했던 건 상가. 아예 그냥 차라리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금 주택시장은 규제가 심하니까 아예 상가 쪽으로 처음에 접근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고, 이런저런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경매 입찰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아파트를 그래서 그냥 일단 하자. 제일 만만한 게 아파트니까 경매 입찰을 한 3번 정도 해보니까 이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일단 아니구나. 초반에 3번을 했었던 게 다 아파트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다 아파트만 했었어요, 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한 금매 가격 정도 쓰면 되겠다. 거의 사실 최저가에 좀 올렸었어요. 근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사실 최저가에서. 근데 그 가격들을 보면 시세대로 받아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맞아. 시세에서 좀 더 싼? 그래서 진짜로 경매장에서 어떤 분들이 저럴 거면은 부동산에서 사지 왜 여기 왔어? 이런 분들도 있으셨고. 저도 선생님이 그 고민을 할 때 우선은 아파트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뭐 만나자마자 바로 입찰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이거는 입찰을 직접 해보고 나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도 당연히 아파트가 좋죠. 근데 생각보다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를 싸게 사기는 쉽진 않다고 생각을, 내가 말로 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입찰을 3번 해보니까 네, 쉽진 않더라고요, 그게. 어, 그 다른 사례들을 또 복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100%대 받은 것도 있긴 한데 근래 받아지는 건 대부분 130, 140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올해 초에 입찰할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제가 가진 자금으로는 그때 당시엔 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반지하든 빌라든 뭐든 내가 이거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무작위로 다 담아놨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 입찰을 했었던 거예요. 순서대로. 그냥 순서대로. 이거는 하늘이 결정을 해주겠지. 맞아요. 그냥 네. 운명이 결정해주겠지. 맞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빌라를 원래 했었어요. 까치산에 완전 바로 옆에 있던데. 어. 그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입장 갔었던데. 거기 갔던데. 거기를 했었는데 사실 위치는 역세권이니까. 진짜 좋죠, 거기는. 그렇죠. 까치산역 걸어서 1분이니까. 뛰면 30초 만에 가요. 거기는 아쉽게 제가 마지막에 결정을 바꿨었어요. 네. 입찰장 가서 네. 결정을 바꿨었어요. 그래서 폐차했습니다. 그 폐차하고 나서 이거는 처음에 올고지 고지곳대로 가야 되는구나. 많이 얘기는 했지만 입찰장 가서 쓰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괜히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좀 경쟁률이 좀 심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조금 더 안 좋은 물건으로 갔었는데 네. 거기가 오히려 더 높은 거예요. 맞아. 기억이 나네. 네. 근데 다행이에요, 오히려. 왜냐면 그 높은 가격에 제가 받았으면 제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거는 실패를 했고 다시 또 까치산역 근처 여기 하게 된 거죠. 일하는 학원이 목동 쪽이니까 요 화곡동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네. 이쪽 많이 공략을 하셨던 거구나. 원래 여기도 있고 똑같은 날에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신월동 쪽으로 걸어가면 서서울호수공원 근처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하늘숲이라고. 네. 그래서 그거 2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거기는 그래도 신월동이고 여기는 화곡동이다. 거의 근접하긴 해도. 사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신월동이긴 한데. 맞아요. 그래도 화곡동이다. 행정 구분이 화곡동이고 화곡 그렇죠. 1동 주민센터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화곡동 했죠. 너무 잘했던 것 같고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되게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전 목소리에서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처음 물건을 하는데 아파트를 내가 어쩌면 놓은 거잖아요. 빌라를 하면서.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한 좀 아쉬운 거는 네, 왜냐면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부족했었어요. 그때 그냥 제 마음이 빨리 일단 뭔가를 하나를 좀 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잡힌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빨리 투자의 첫 발을 내디뎌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첫 번째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선이 아니어도 평타를 치더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도 좀 들었었고, 그때 만약에 아파트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만났으면 어떤 조언을 저한테 해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걸 해서 전혀 후회가 없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뭐 아파트도 당연히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이 하신 빌라에서도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원주나 평택이나 수원이나 그쪽에 하는 것도 선생님 상황이랑은 그렇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제 성향이 그렇게 아파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많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일자리가 이쪽인데 원주에다가 혹시라도 집을 사놓고 거기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 투자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가 살아야 될 경우에서는 좀 선생님 상황이랑 그게 맞을까?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일하면서 거처가 될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집을 한 거는 너무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네. 청약에 대해서는 막 그런 큰 거는 없었어요. 청약은 근데 제일 큰 고려 대상은 아니었었어요. 운에 맡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기다려야 된다. 제 성격엔 정말 안 맞는, 음. 기다려야 되는, 음.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지 뭐, 그런 성격이 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빨리빨리 하나씩 잡아나가야 되는 성격이어서. 내가 좀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네, 게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하고 맞아요. 성향이 맞는 거네. 네, 내가 고생하더라도 빨리 해서 그냥 빨리 만들어내는 게 성향에 맞는 사람이어서. 청약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는 생각도 맞아요. 좀 드네요. 청약이라는 거는 내가 기다리기만 해야 되고 수동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다. 그렇죠. 생각이. 맞아요. 청약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청약을? 그러네요. 청약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봤는데, 맞아.